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보험 일을 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벌써 7년째이고 5살 여자아이 한 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신랑은 작은 여성복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애를 할 때부터 운영하던 가게라서 저도 종종 갔었어요. 남자인데도 여자 취향을 잘 알아서 단정한 옷부터 화려한 원피스들까지 종류별로 다양하게 있었거든요. 손님도 대부분 끊이지 않고 있었는데 저도 그 손님 중 하나였고 한두 번 가다 보니 신랑이 저를 기억해 주는 건 물론이고 예전에 구매해 갔던 옷들까지 기억해서 같이 입으면 잘 어울리는 옷을 추천해 주는데 어떻게 단골이 안 될 수 있겠어요? 사실 옷이 좋았던 것도 맞지만 큰 키에 잘생긴 신랑을 자주 보러 갔던 게 사실입니다. 신랑은 낮으로는 옷을 팔고 저녁으로는 친구네 가게에서 일을 도와주는 생활을 최근 들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투잡이다 보니 원래 벌이보다 벌이는 조금 더 여유로워져서 생활이 제법 윤택해졌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신랑이 그 친구네 가게에 가면서부터 행동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깔끔한 블라우스에 면바지 같은 옷을 좋아하는데 언젠가부터 신랑이 짧고 화려한 원피스들을 집에 가져오기 시작했고 둘째를 가질까 하며 너스레를 떠는 모습에 그냥 그 사람이 좋아하는 여성 취향이 바뀌었겠거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거기에 맞추려고 장단 맞춰 놀기도 했었는데 얼마 전 그 사람이 딸에게 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뭔가 이상하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고 딸아이와 함께 신랑이 엄마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딸아이는 음식 같은 걸 해서 신랑에게 가져다 주면서 맛있게 먹으라고 이야기를 했고 신랑은 물잔을 들더니 딸아이에게 물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며 딸아이가 물을 따라주자 역시 물은 여자가 따라줘야 제맛이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무슨 물을 먹고 밥을 딸아이에게 먹여달라고 하면서 받아먹는 모습이 흡사 술집에서 여자를 앉혀두고 노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식탁 위에 평소처럼 딸아이를 무릎에 앉혔는데 그걸 보고 있는 저는 뭔가 기분이 불쾌했습니다. 여보, 요즘 어디 접대하러 다녀? 애한테 무슨 짓이야?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냥 놀고 있는 건데 뭐가 어때서? 저는 그런 신랑을 이해하고 싶지 않았고 그냥 자리를 박차고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험 계약을 하는 고객님과 식사 약속이 있어서 신랑네 가게를 지나가고 있는데 고객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기 가게 엄청 신기한 거 알아요? 아, 저 가게요? 사장님이 남자라서요? 그것도 그건데 저기 업소 여자들이 옷을 엄청 사잖아요. 사장님이 그쪽으로 취향이 엄청 밝다던데. 네? 아, 그래요? 네네. 낮에는 저렇게 일반 옷 팔고 밤 돼서 업소 애들 오면 다른 가게로 데려가서 옷도 보여주는데 여기 남자들도 그렇게 오잖아요. 여기 옷업 파는 데인데요. 여기가 그러니까 입구 같은 거래요. 매표소? 매표소요? 여기 가서 말하면 오피텔이랑 연결도 시켜준다던데. 그날 계약은 하고 왔지만 밥이 귀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딸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근처 카페에서 신랑의 가게를 보고 있었어요. 정말 그 고객의 말처럼 밤이 되니 웬 남자들이 들어왔고 신랑은 그런 남자들과 안에서 가볍게 이야기를 하다가 남자를 이끌고 건물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혼자 내려온 남자의 뒤로 어떤 여자들이 나와서 신랑의 팔에 가슴을 부볐고 신랑은 그런 여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몇 번 더 그런 남자들이 올라가고
내려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새벽까지 그 자리에서 일을 하던 신랑은 위로 올라가서 1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다 내려왔어요. 그리고 신랑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아까 신랑의 팔에 가슴을 부비던 여자가 입고 있던 옷이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 신랑은 저에게 그 원피스를 내밀었어요. 여보, 이거 입어봐. 당신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하나 챙겨왔어. 이런 걸 내가 어떻게 입어? 아, 왜? 한 번만 입어봐라. 저는 그 옷이 어떤 옷인지 알고 나니 더는 그 박자에 맞춰 놀아주기가 힘이 들었지만 결국 신랑이 내민 옷을 입었어요. 신랑을 예쁘다며 이야기를 하며 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그런 신랑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고 낮잠을 자는 그 사람을 한 대 쥐어 받고 싶었어요. 그러다 아이가 신랑의 폰을 갖고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신랑의 휴대폰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오빠, 지난번에 아내다 한 거 아니지? 나 임신한 것 같은데. 아이가 글씨를 잘 모르기에 다행이지. 저는 그 휴대폰을 갖고 화장실에 가서 바로 카톡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지난번에 내 방에서 했을 때 오빠 피임 안 했잖아. 나 손님들 중에는 피임 안 한 사람 없단 말이야. 어디야? 지금 만나자. 우리 집으로 와 그럼. 아니야, 삼거리 카페에서 만나. 저는 그렇게 문자를 보내놓고도 손이 덜덜 떨렸고 그때 네이버 밴드 알림을 확인했어요. 거기에 올려둔 사진은 제가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우리 집에 이렇게 입은 여자가 산다면? 그 밑으로 익명의 남자들이 댓글이 달려 있었고 거기에는 얼굴은 없지만 제 사진이 있었어요. 익명의 남자들은 저마다 시간과 날짜 그리고 호수가 있었고 신랑이 올린 글에는 다른 여자들도 많았지만 종종 제 사진도 보였습니다. 신랑이 찍어가던 사진이 이런 목적으로 쓰인다는 게 너무 소름이 끼쳤고 어떻게 딸아이를 키우면서 여자로 돈 벌 생각을 하는 건지 신랑이 인간으로 보이지도 않았어요. 저는 문자 내역을 지우고 당장 카페로 갔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웬 20살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창밖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앞으로 제가 앉으니 잠시 멍하다가 상황 파악을 한 건지 바로 카페를 벗어나려 하길래 손목을 잡아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로부터 신랑이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알게 되었어요. 옷가게는 간판일 뿐이고 그 뒤에서 이루어지던 더러운 성매매 행위들을요. 신랑은 오피텔이라고 집처럼 꾸며둔 곳에 성매매 여자들을 넣어두고 운영하는 업주였어요. 대부분 20살에서 30 초반으로 여자들을 준비시켜두고 예약을 받은 사람을 넣는 그런 더러운 곳이요. 그 여자가 말을 하길 일을 쉬거나 원하는 핸디캡을 얻으려면 꼭 신랑과 잠자리를 해야 하는데 신랑은 피임을 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서 항상 관계 후 사업 피임약을 처방받아 먹었는데 그때 하필 까먹고 약을 먹지 못해서 임신을 한 것 같다고 말하며 울었습니다. 뭐 사정에 의해 들어왔는데 임신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하는데 어찌 되었든 성매매 여성의 말을 저는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더 들을 필요도 없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옆에 있던 차가운 커피를 그 여자 얼굴에 촥 하고 뿌려버렸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혹시 말을 하면 상간녀로 소송을 걸어버리겠다고요. 어린 나이라 그런지 바로 수긍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성병 검사를 했고 다행인 건지 음성이 나왔어요. 얼마나 걱정이 되면 보건소에 가서 익명으로 에이즈 검사까지 받았거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저는 신랑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신랑은 당연히 왜 그러냐며 절 잡았고 저는 신랑의 아이를 가진 사람을 안다고 말을 했습니다. 웃긴 게 신랑이 누군지 가늠도 안 가는지 자꾸 그 여자가 누구냐며 되물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신랑이 저를 밀쳐서 머리가 찢어졌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결국 이혼을 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까지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뭘 바란 건지 카페에 출근을 하듯이 가서 신랑의 가게를 훔쳐봤고요. 신랑은 아예 옷가게는 접고 업소 관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서 술에 취해 다른 여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탐하고 있는 신랑을 보고 저는 조용히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저런 걸 보고 있으면 당장이라도 가서 두 년놈들을 다 때려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이 뚝 떨어진 건지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더라고요. 몇 분 지나지 않아 신랑의 가게에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신랑은 성매매 관련법으로 경찰에 기소되었습니다. 경찰에게 끌려가는 신랑과 눈이 마주쳤을 때 아마 신랑은 모든 게 제가 신고한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딸아이에게 부끄러운 아빠로 남는 것보다는 차라리 없는 편이 나을 거라 생각했고 저는 더욱이 그런 남자와는 함께 살 수 없었어요. 신랑은 감옥에서 그 좋아하는 여자들도 못 보고 남자들만 보고 살아야겠죠. 교도소 내에서도 성폭행 같은 게 많다던데. 교도소에 가서 뜨거운 맛을 보고 나오면 좋겠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